자, 에코프로 거래액의 주가는 어디로 갈까? 자, 일단은 이게 3월 29일 기사입니다. 지금이 4월 25일이니까 약 한 달 전 기사고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승인하는 안건이 29일 나왔던 이 기사가 29일. 그래서 언제부터요? 9일부터 24일까지 어제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돼 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액면 분할 형태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갑자기 이거 좀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 가지고 온 거죠. 매매 거래가 조금 오랫동안 정지가 돼 있었고, 첫 번째로 운이 좋았습니다. 정지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었는데 정지가 된 다음에 굉장히 큰 비가 내렸죠. 그 비를 옆에 처마 밑에서 아이고 모르겠다 난 안 나갈랜다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다른 종목들은 한번 거의 나락갔다 왔죠. 전저점 다 뚫고 이탈했다가 지금 전저점 위로 다 올라온 거예요. 추세선도 다 이탈했었어요. 물론 이탈 안 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많은 종목들이 추세선 밑으로 꺾였다가 이거 좀 쎄한데?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간신히 이 모양 잡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비껴갔잖아요. 얘는 100% 50만원 깨졌었어요. 한 44만원까지 만약에 깨질 수도 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가만뒀으면 한 15%? 10%에서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인데 다 피해갔죠. 그러니까 완전 땡큐였던 거예요. 그런 것만 보면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1대5 액면 분할로 9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던 주식이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액면 분할은 뭐예요? 소액주주들의 진입장벽 낮추죠. 주주가치 제고하죠. 그래가지고 기업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관 변경만으로, 굉장히 의결만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혹은 또 주주 환원 조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낮아져요. 유통 물량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싸니까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50만원이 없어갖고 주식 못 사는 사람들이, 이달에 50만원이 없어서 주식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장에 50만원이 없습니다. 근데 10만원이면 한 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한 주당 가격을 보니까 51만 7천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10만 3,400원에 시초가가 형성돼서 갭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액면가를 보시면 500원이 100원이 됐습니다.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럼 주식수는 5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1억 3,300, 13만 8,300, 40주까지 1억 주, 1억 3천만 주가 넘어가게 됩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것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고 이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워낙에 좀 적은 숫자의 주식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응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적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착각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시장에 있다니까요. 네. 가격 착각에 의한 기계적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당일, 특히나 장 초반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 발생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또 거기서 착시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기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동반한 변동성 장세가 될 확률은 100%입니다. 예, 이거는 100%입니다. 예. 변동성 장세가 될 겁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리겠죠? 천하대일 단기 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타 대회가 펼쳐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혹은 거래 정지 직전에 배팅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는 이 모멘텀 자체가 주식 가치를 바꾸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바꿔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얘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겠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갔던 과거에는 이제 5분의 1 가격이 됐으니까 10만원, 뭐 30만원, 많이 올라가면 3배 올라가면 30만원이네요. 지금부터 10만원부터 30만원 바운더리가 이제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평단가가 20몇만 원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 이 종목에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이 수반돼 갖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지, 단기적인 부분은 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큰 화제거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답답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한번, 내가 자신 있다면
투자를 한 일주일, 열흘 단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아는 종목은 내가 물린 종목이나 내가 수익을 오랫동안 냈던 종목들이에요. 걔만큼 빠삭하잖아요. 그럼 걔만큼 빠삭하니까 요렇게 움직일 것 같고 요렇게 태생적으로 얘는 움직였던 애라는 게 있으면 조금 이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한번 움직여보면 은근히 수익이 잘 납니다.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많이 돌았어요. 다소간의 개선이 됐고 어제도 흐름이 괜찮았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섹터에 대한 확신이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보다는 많이 나와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좀 예고된 그 부진한 실적에서도 가이던스나 모멘텀 제시에 따라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4월 9일부터 24일 사이에 2차 전지가 일제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4월 15일부터 얘네들한테 수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붙고 있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나와 있는 사실들을 그냥 통계를 낸 거니까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건데 이건 알겠는데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구체화가 아주 요만큼씩은 좀 되고 있는 게 섹터 자체 분위기에도 조금은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뭐 상승하긴 했는데 낙폭과대 엔비디아 상승에 따른 기술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어가지고 수급 이동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은 너무 큰 기대는 말아야.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음 달 실적 발표들까지 엔비디아나 SMCI.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큰 기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개선 기대감 갑자기 요즘에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나 이런 주가 회복이나 그리고 수산화 리튬 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도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 에코프로 그룹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그 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은 양극재 가격이나 아니면은 양극재 가격 이전에 메탈 가격이랑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일 주가나 단기 흐름은 변동성이 수반한 일시적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향후 방향성은 업황의 개선 정도로 봐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귀결이 되는 거죠. 가깝게는 언제예요? 5월 3일날 에코프로그룹의 1분기 실적 발표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뭐 향후 방향성도 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종목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업황이나 시장 자체가 거래 재개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기적 흐름에서도 윗골이 다는 등 자칫 실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서는 5월 3일날 얘네들의 실적 발표를 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볼 필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액면 분할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과거에 다른 종목은 어땠나 라는 비교 기사가 나오는데 보통 카카오 네이버하고 많이 할 거예요. 액분 후에 상승을 하다가 쭉 빠져갖고 지금은 하면서 액분 후에 결국엔 몇 토막 났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후에 하락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된 거죠. 얘가 50분의 1이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0배 곱하면 8만원이니까 854 400만원이잖아요. 거의 380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100만원이었잖아요. 120만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를 들면서 액면 분할하면 보통 기업의 뭐 하락이 수반돼요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조금 올랐다가 업황 악화되고 막 기술주들 꺾이기 시작하면서 얘네들 특히나 이익 안 나오고 카카오는 막 수사받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시기가 하락 시기하고 맞았던 거죠. 삼전은 초반에 좀 안 좋았지만 변동성 장세가 막 펼쳐지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개별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업황이 개선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 가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해당 액면 분할로 인한 대단한 이슈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업황 개선 추이를 바라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5월 3일날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 있는데 이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배당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정관에 추가한 거 기억하십니까? 중간 배당. 요게 이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인 건데 에코프로는 자본 잉여금 5천억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럼 뭐예요? 자본 준비금을 줄여가지고 이거는 이익 잉여금을 늘리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본 잉여금과 다르게 이익 잉여금은 배당 재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주주 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났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자본인 잉여금이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이 되면 배당 재원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때는 배당 소득세가 안 붙습니다. 15.4%가. 그래서 주주들은 배당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기대감이 아직 종목에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아, 이런 이슈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들은 빠르면 여름께라도 세금 안 떼는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 무조건 돼 이런 기대감으로 있으시면 또 안 되는 거죠. 배당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2주 전에 공고하는 시스템으로 연말에 시행 못했던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장 드라마틱한 업황 개선이 되거나 내일부터 오늘부터 액분한 다음에 10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매일매일 떡상할 거야 이런 기대보다는 실적 바닥이 1분기일지 2분기일지 혹은 3분기까지 미뤄지는지 이건 어제 야간 라이브에서 드렸잖아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자금을 최대한 운용을 하시면서 내가 물렸다면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신규로 진입하고 있다면은 최대한 싼 가격에 많이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말발굽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제 같이 달릴 준비 휴식을 하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빵 달리기 시작하면은 쉬었으니까 달릴 거란 말이죠.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시속 120km로 달리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잘 달릴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러면은 그때 나는 그 말에 타서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지금은 마음을 넉넉하게 모시고 오늘 안 올라가고 너무 슬퍼 이럴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1분기인지 2분기 3분기인지 업황을 좀 잘 보시면서 최대한 업황 회복 국면에서는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전략들을 반드시 유지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